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 및 입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공화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동포 언론에서도 이 같은 이민개혁 법안 추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거쳐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주 복잡하고 험난한 입법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평균 약 10,000건 정도의 법률안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데요. 이 중 오직 2%에 해당하는 200건 정도만이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 법률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진행 중인 112차 의회 기간 동안만도 12,04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요. 이 중 법률로 통과된 안건은 2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하원에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모두 입법 과정에서 좌초되어 최종 법률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이 향후 의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가게 될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민개혁 법안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능은 입법기관인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어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원의 경우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주당 하원의원의 수가 할당되어 있는데 총 435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19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개혁 법안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루이스 구테레즈 하원의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럼 왜 상원과 하원이 그 숫자가 다른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여러 개의 주들이 연합된 연방제 국가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건국 초기 통합 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우리 주는 인구가 많은데 왜 다른 작은 주들과 동일한 수의 의원을 갖느냐라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인구 비례로 각 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 수를 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줄어들어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와 이해가 침해될 것을 걱정한 겁니다. 결국 절충안으로 각 주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을 통해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고요. 다시 인구수가 많은 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인구 비례로 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원의원은 다른 주와 같이 2명이지만 하원의원은 무려 53명이나 됩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버몬트, 와이오밍, 다코타 등의 경우는 상원의원은 2명이지만 하원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인구 비례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주나 하와이주 그리고 동부의 작은 주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연방의회 의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요. 한 해 건너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경우 평균 재선 횟수는 상원의원의 경우 3번으로요. 18년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경우 평균 재선 횟수가 5번 정도로요. 한 번 선출되면 약 10년 정도 재임하게 되는 셈입니다. 상하원 의원 모두 각기 법률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발의된 법안은 상원에 있는 21개의 상임위와 하원에 있는 22개의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상임위에 속해 있는 서브커미티, 즉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분과위원회에서의 심사 과정 중 민주당 또는 공화당 의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법률안의 내용은 절충 및 타협 과정을 거쳐 수정되기도 하고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분과위원회 수준에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만약 표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상임위 표결을 거쳐 원래 법률이 상정되었던 상원 또는 하원의 전체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상원 또는 하원의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되면 흔히들 어떠어떠한 법률안이 상원 또는 하원을 통과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겁니다. 이민 문제를 다루는 Judiciary Committee, 즉 법사위원회의 경우는 6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Immigration Subcommittee, 즉 이민 관련 소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길고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원 또는 하원의 전체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는 상원으로, 상원에서는 하원으로 보내져서 이상 말씀드린 해당 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의회의 최종 법률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길고 복잡한 사의를 거치는 동안 98%의 법안은 소멸되고 말고요. 비록 최종 법률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요. 원래 발의되었던 원안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정치적 이익 및 입장과 압력단체들의 영향으로 인해 복잡한 절충 및 타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안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원 또는 하원에서의 입법 과정은 복잡하고 지리한 표결이나 마크 타협 및 절충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정책적 성향이 다르고요. 비록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익 집단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입법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최종 법률안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의회의 최종 법률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상 다소 복잡해 보이는 연방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본격적인 이민개혁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